김선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루성 피부염은 지루 부위에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루 부위가 어떤 것이냐를 먼저 알아야겠죠. 지루 부위란 피지 분비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피, 그리고 얼굴 표면, 그리고 겨드랑이, 성기 부위, 앞가슴 등 이런 식으로 인체의 햇빛을 받고 그리고 바람을 맞는 인체 제1보호 부위, 그리고 접쳐지는 부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피지가 다 많으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임상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진단받아서 오신 분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경과를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가 많아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선이 발달한 부위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인간을 털없는 원숭이라고 하듯이 인간이 옷을 입어서 보호하지 못하는 부위에 피지가 증가해서 인간을 보호하게 되는데 그 피부의 보호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상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왜 생기는지 그런 정확한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증상들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가렵다는 거예요. 가렵고 피부가 민감하고 붉어져 있고 각질이 과다하게 일어나는 것을 특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한 병멸되는 병들이 같이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시 또 이따가 자료 화면으로 보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루 부위는 인간의 제1보호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제품들을 참 많이 바릅니다. 세안제도 많고 그리고 선크림, 주름크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참 많은 제품들을 발라요. 이 모든 것들이 피부에는 과다한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킵니다. 최근같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에서 가장 악화되는 요인은 선크림인데요. 선크림에 특히 포함되어 있는 광흡수 필터들, 그런 것들이 이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히 생리 전에 많이 이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지 분비와 관계가 아주 없진 않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증가되는 그 생리 전 보름 정도, 배란기 이후부터는 보통 피부염이 악화되다가 생리가 시작하고 며칠 지나가면 다시 또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그런 주기 때문에 또한 고통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피부 표면 역시 면역계 부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까 아토피 피부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면,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지루성 피부염, 특히 얼굴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유발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치료를 받았는데 네.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그래요. 아, 예. 제가 이거 피부가 이렇게 예전에 한 군대 있을 때좀 예,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자료 화면에 나올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에서 모낭염과 병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모낭에 자극을 주는 어떠한 것도 그런 형태의 피부염을 만들거든요. 압출, 여드름 제품들, 그리고 특히 알아두실 게 샴푸 성분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모낭에 침투가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성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샴푸에 있는 그런 계면활성제 성분들이 모낭에 침투해서 그런 모낭염을 유발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그런 악화 요인들, 즉 모낭에 침투하는 모든 성분들을 다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낭을 재생시키고 피부의 호흡을 다시 개선시키는 한약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얼굴에 있는 모든 지루성 피부염은 수면 상태와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질 수 있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 감으실 때 가급적이면 샴푸보다는 좀 비누로 좀 감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극이 훨씬 좀 덜한가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샴푸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어떠한 그런 특별한 그런 화학적 성분들이 있는데 모낭에 침투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돼요.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낭에 민감한 분들은 일단은 좀 가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들이 여러 가지 질환에 동반해서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자료 화면도 잠깐 보여주셨는데 다른 질환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굉장히 많은 병들과 같이 걸쳐 있습니다. 자료 화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피에서는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곰팡이와 같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무슨 이조라 같은 그러한 제품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피부의 과민성과 재생력 부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약 치료와 함께 여러 가지 좀 침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낭염이 있는데요. 아까 상담하신 분과 지금 거의 유사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도 저에게 오시기 전에 2년 동안 항생제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특수한 무슨 그 피지선 파괴 뭐 침부터 시작해서 레이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쓰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적합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대략 한 달 사이에 저렇게 거의 다 사라진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원인을 모르면 절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습진이 있습니다. 습진의 경우는 아토피와 또 구분이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또 많이 쓰고 오시는데 이때는 아토피 피부염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면 홍조가 있고요. 이 경우도 거의 한 1년 이상 얼굴이 시퍼렇게 달아올라서 오신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 역시 피부의 재생력을 좋게 만들면 대략 한 두세 달 사이에서는 많이 좀 호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근래 들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크림 그리고 파운데이션 그리고 또한 좀 요즘에는 그 미네랄 파우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 특징은 뭐냐면 급격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급격히 뒤집어진다 그러면 내가 지루성 피부인데 접촉성 피부염이 같이 있구나라고 인식하시고 꼭 치료를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주사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우도 사람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그런데 일반 주사비는 혈관 축소하는 그런 제품들 반응을 하지만 지루 피부염이 병발된 주사비는 반응하지 않고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저라든지 다른 엿달 치료를 했는데 더 악화되는 주사비다 그러면 내가 지루 피부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꼭 한의원을 찾아주셔서 치료받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에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부에 열이 오르고 그리고 피부가 꽉 닫혀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경우에 이 피부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피부 열대사가 일단 안 돼요. 그러면 왜 열대사가 안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속도 뜨겁고 겉도 뜨거운 그런 증상이 있었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부가 말라서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피부를 적셔주는 한약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어떠한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너무 차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로는 열이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한 한약을 투여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자율신경계를 완화시키는 한약 투여를 하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침 치료 역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침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치료 방법은 역시 자율신경 긴장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좀 민감하다 그러면 같이 침 치료를 병행하셔가지고 그렇게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